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유튜브에 안 올라갈 거여서. 네, 사진을 얼마든지 찍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과형에 가는 아이들 대부분들이 자기 주도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과형에 제일 잘 맞는 영재 학교가 어디냐면 고려대 영재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려대 영재교육원에서 전년도인가 전전년도인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그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중등과정 사사로 들어가는 아이들한테는 한과형 장형실 전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점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이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올해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여력으로 애들 모집을 못했죠. 근데 그건 더 좋은 건 기존에 있는 애들이 그 혜택을 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남아있거든요, 애들. 그래서 그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마 한과형 지원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점들이 다른 영재원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장점이 뭐냐면 이 서울교대 쪽은 수학이나 과학 정보만 시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30가지 특강이 있어요. 네, 그래서 30가지의 특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듣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부여받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학으로 따질 때 수원까지의 교육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게 고려대 영재교육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이 내년에 인공지능센터로 다시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되면 어머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될 영재원이에요. 사실은 올해는 지원금이 필요로 하는 게 30억. 근데 정부에서 지원받은 건 3억. 네, 그러니까 사실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오픈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지금 이제 뭐 정부 자체가 지금 이제 돈이 없는가 봐요. 왜냐면 공무원들도 힘들고 경찰 공무원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더 힘들고 그래서 기사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고 일단은 움직이시게 되면 좀 괜찮고 지금 제일 적정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들은 뭐를 해도 지금 한과형에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최적화되어진 모델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급한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왜? 중학교 1학년들은 중학교 2학년 때에 지원을 하면 사실 장형실 전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약간 조금 어렵다고 저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7명을 지원을 시켰는데 3학년에 그 대치중학교 김하연 학생이 장형실 전형으로 통과가 됐고 14명 중에 1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장형실 전형으로 6명이 1학년들이 들어갔는데 화학 지원했던 아이는 아예 그 1차 서류 전형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서류가 제일 좋았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화학과는 그 작년에 그 1학년들을 아예 서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 지원을 했는데 서류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서류가 돼버려서 애들이 지원을 갖다가 잘못한 그 상태가 되어진 상황이 됐고 물리 지원자들은 1학년들이 대부분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형실 전형 1차 통과되어서 2차까지 간 친구들이 4명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이제 장형실 전형으로 또 이제 지원을 하려면 서류가 30%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무엇인가 액션이 없던 상황에서 만약에 그 지원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반대. 네, 그래서 이 한과형이라는 곳이 저희 나라 영재학교 중에 지금 서과형이 1등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 원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영재학교는 저희 나라에는 한과형밖에 없어요. 네, 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잠깐 제가 설명을 다 하나씩 드릴게요. 일단 원래 설명의 목차는 제가 공지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한과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 일단 가장 이제 질문의 그 개수가 많은 게 한과형이 뭐냐, 서과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근데 그거는 영재학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과학영재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영재교하고 영재고 다른 것인지도 물어보시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영재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과학고등학교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영재교라고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재학교가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영재교, 영재고 서열 순위 중에서 1등은 서과형이고요. 꼴등은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맥락에서 내가 광주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적으로 했을 때 수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영재를 갖다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자존심이 좀 상하겠지만 입시 상황에서는 그래도 다른 영재고보다 다른 이제 특목고보다는 훨씬 우위인 상황입니다. 왜 광주고가 사실 광주 영재 자체가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서울대를 지원하는 등급을 매겨요. 근데 그 어머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가형은 5등급까지가 서울대를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지방에 있는 영재 학교는 2.5등급입니다. 그럼 2등급 내외면 서울대를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등급의 어느 정도 부분의 순위에 들어도 서울대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2등급 안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서가형은 5등급까지가 되고 이 광주 영재는 2등급 안쪽이면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작년하고 작년에 광주 영재가 굉장히 약진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 애들이 하향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수준 차이가 많이 없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광주 영재도 올해의 입시 실적을 갖다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우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광주 영재를 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최종 목적지는 어차피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대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대입의 목적만 놓고 보면 중간 단계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 브릿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영재교하고 과학고가 뭐가 다른지 딱 요점을 찝어드리면 영재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종합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영재교를 수학하고 과학만 잘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판입니다. 네, 근데 과학고등학교는 수학하고 과학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갖다가 볼 때도 영재교는 지필 시험이 있고 면접이 별도로 따로 있지만 과학고등학교는 1차 서류 전형과 면접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학고등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그 8월 달에 접수하는 상황에서 내가 수학, 과학이 이제 잘 되어 있고 국어하고 영어하고 사회를 내가 못한다. 네, 그러면 과학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의 그 어머님들께서 그 바람잡이하는 그 모델을 저는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B 하나여도 과학고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바람잡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입학하는 학생들의 전체 인원 중에 한 명 될까 말까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 명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만약에 성적이 B가 나와서 이게 안 된다고 판단되어질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일단 그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저기 3층 집.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의 이슈를 영재교하고 착각을 해서 잘못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단 용어적인 부분의 구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들께서 이제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아무런 준비를 갖다가 안 하고 오셨다라고 할 경우에는 먼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영재교인지 과학고등학교인지 먼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고등학교는 한성과고하고 세종과고가 있는데 그 세종과고하고 한성과고 이 경향 완전 다릅니다. 한성과고는 한과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들이 이제 대부분들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많이 하는 데가 한성과고이고요. 세종과고는 어머님 대치동에 있는 강남권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를 진짜 올곧게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는 공부의 경쟁력이 지금 한성고등학교보다 훨씬 많이 셉니다. 그러니까 세종과고하고 한성과고 성향을 보시면 일단 어머님들께서 어느 쪽에 지원을 하시면 좋을까 그게 고민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만약 의대 지원을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라면 세종과고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성과고보다는 세종과고가 의대 쪽에 지원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영재교는 의대 지원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과학고등학교는 의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하고 안하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그 내용을 갖다 보시면 선행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등 심화까지만 하더라도 한과형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서 버티느냐, 네, 버틸 수 있어요. 한과형은. 근데 서과형은 그냥 꼴찌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데까지는 가능하지만 가서가 문제다. 이게 서과형은 꼴등을 하면 어디 가냐? 그게 중요하죠. 네, 그냥 한양대학교 간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 그 대학 서열 순위에서 6위인 네, 지금 그 한양대학교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양대학교가 작년 대학 서열 순위에서 어머님 네, 원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왜 그러냐면 그 학교 자체에 대한 부분이 베이스가 내용이 이제 실제 벤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발군입니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를 보내신다라고 해서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단 한 개도 없다. 그리고 한과형을 갖다가 나온 친구들이 한양대학교를 가면 전 제일 이득인 것 같아요. 왜? 벤처로 바로 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한과형 준비하려면 정보 분야 보고서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에서 정보 분야가 빠진 것 때문에 다니던 코딩하고 끊으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보 분야 왜 빠졌냐면 AI 영재교가 이제 곧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한과형이 독차지하고 있으면 영재교에 진학할 애들에 대한 부분을 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소스가 빠진 거지 정보를 융합해서 보고서를 쓰거나 정보를 갖다가 준비해서 진학하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과형 가면 의대 진학 가능한가요?라고 하는데 절대 불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머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머님은 그 자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머님 자녀분이 다니던 학교의 후배가 지원을 했을 때 후차적으로 100% 떨어집니다. 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 예전에 있던 휘문고에 있던 어떤 친구가 한과형에 있다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지원을 해서 10년 동안 지원자의 합격자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어머님 이 내용들이 어머님들이 전화를 갖다가 하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네. 자, 어머님 그럼 잠깐 우리 조금만 네. 음료수 혹시 어머님 아메리카노 드실 분 계신가요? 차가운 거. 네,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라떼, 차가운 거 아이스 먼저? 다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아메리. 손 잠깐만 들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오늘은 컵으로 준비를 안 했어요. 네, 쏟을까봐. 네. 여기는 대치동의 대치점에 있는 별풍다방입니다. 레미안 팰리스 앞에 있는. 네. 사실 이거 알고라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요. 조금 풀으세요. 네. 우리 오늘 이거 어머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이게 쪽이 위한 게 아니고 어머님들의 정보 드려서 애들 나중에 합격시키기 위한 거니까 오늘 편하게 들으세요. 네.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뜻한 라떼하고 따뜻한 아메리. 네. 따뜻한 아메리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오늘 뜨거워요. 네. 따뜻한 라떼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라떼 드릴까요? 잠시만요. 따뜻한 라떼. 어머니 받으셨어요? 따뜻한 라떼 드릴까요? 어머니 있으세요? 뭐 드릴까요? 라떼 남았어요? 이게 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건 따뜻한 그게 따뜻한 라떼 같은데 흰 라떼던데 없을까요? 네. 따뜻한 라떼가 다 떨어졌나봐요. 아이스 아무리 아이스 없나? 네. 어머니 뭐 드릴까요? 따뜻한 라떼 없습니다. 라떼가 없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있을까요? 못 받으신 분 없어요? 어머니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이거 빨리 보신 분들은 이게 10월달에 보셨을 텐데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장영실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조회수가
네, 2,100건이 넘어갔더라고요. 이게 발표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워드를 쳐서 좀 더 정확하게 좀 했는데, 인재상에 충실한 몰입형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은 사실 이 내용을 갖다 보면 여기 열어서 이 내용 안 보시고 뭘 보셨을 것 같냐면 이 내용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어머니 의미 없어요. 왜냐면 이 애들은 장영실 전형으로 가게 되면요, 장영실 전형으로 선발된 애들은 교수님 옆에서 2명씩 붙어가지고 3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아이들하고는 이 생활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교수님들 밀착 지도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애들이고, 왜 그러냐면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애들은 딱 그게 없어요. 탐구가 안 돼요. 같은 한과형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몰입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요새 영재학교에서 뭐가 고민이냐면, 탐구 보고서를 갖다가 써보긴 했는데 탐구 보고서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검증 단계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올해 그 영재원 같은 경우에도 면접이 진짜 세졌거든요. 어느 정도로 면접이 세졌냐면, 저희들 그냥 뭐 대부분들 동기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공부 뭐 했어, 아니면 우리가 여기 왜 와서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탐구를 확장을 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는 그 노블록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코딩 디자인과 코딩에 대한 부분의 확장을 만약에 네가 설계를 하면 어디까지 설계를 갖다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서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탐구를 갖다 해본 애들이 대답하는 것과 탐구를 안 해본 애들이 대답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근데 그게 경향이 올해 서울대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조 자체가 이제 이게 한다면 아이들이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몰입이라는 부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몰입하면 우리가 황농문 교수님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몰입에 대한 단계에서 우리가 이거를 목표로 보는 게 아니고요, 꿈으로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꿈에 대한 부분의 이 진로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내가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탐구형 보고서를 갖다가 쓸 때 제가 왜 5학년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한과형은 제가 볼 때. 근데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등학교까지 이제 그 생기부에 대한 부분이 맥락이 적힐 때 자기가 원래 탐구하고자 했던 그 소스, 주제가 같이 이렇게 중등까지 이어지는 단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낸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 과정에서 중등에 대한 연계까지를 탐구형으로 이게 다 진로를 설정했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맥락에서는 거의 뭐 100%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 탐구에 대한 부분에 설계를 할 때 애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를 하면 정보를 따로따로 해요. 그러니까 주제가 완전 다른 거죠. 뭐 신호등을 했으면 다음번에 그 신호등의 관련 사항 중에서 횡단보도에, 사실 우리가 어머니 횡단보도 보셨나요? 횡단보도에 경사 기울기 있는 거 느끼시나요? 아시나요? 이게 저희가 조금 심한 데는 막 보이는데 사실 도로변에 있는 그 경사 기울기는 한 2도에서 3도가 기울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사실 우리가 그 공기의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실 틈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아이들이 정보에서 약간 물리로 확장해 나가는 느낌을 갖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했다가 생물했다가 화학했다가 이게 아니고 한 주제를 갖다가 다양하게 탐구해보는 형태로 가야 이 몰입형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몰입은 왜 중요하게 되냐면, 사실 애들 이 한과형이 공부가 힘들지 않아요. 어머님. 한과형 가면 애들 진짜 편하거든요. 서과형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서과형은 지원비가 10억밖에 안 나와요. 한과형 지원비 1년 지원비 150억입니다. 애들 용돈 받고 다니고 돈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3학년 되면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나 미국에 가서 애들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학교 국제교류로 애들하고 같이 연구 탐구를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약간 몰입형 교육을 갖다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은 부분의 취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25% 5명 늘어난 거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냐면, 어머니 앞으로 오세요. 네, 여기 내외잖아요. 올해 20% 내외인데 20명이 아니라 14명 뽑았다고요. 네, 14명. 애들 많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20명이라는 부분 말고 25%라고 하는 게 있어도 안 되면 안 뽑겠다는 게 취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올해 지원자가 너무 많았죠. 사실 그 작년 지원자의 3배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변경 전에 우리가 모집 분야에서 이 정보를 갖다 뺀 이유는 아까 그 이유도 있지만 올해 제가 듣기로는 그 정보 분야 지원자가 6.8대 1이라는 수치 중에서 약 한 3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 분야가 굉장히 늘어난 추세인 거죠. 왜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한과형을 지원하려면 정보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서 일반 전형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여기 저는 이게 좋다고 보는데 이 일반 전형 2단계 응시 기회를 갖다가 부여했지만 여기는 안 한다. 일반 전형 지원할 애들과 일단 장현실 전형 지원할 애들을 구분해 주는 건 맞거든요. 작년에 장현실 전형 지원했다가 일반 전형 또 지원하는 애들이 헷갈려해서 너무 피곤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사실 일반 전형으로 가는 애들은 서과형을 준비를 하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서과형에 가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에 치일 거를 생각을 하면 차라리 한과형에 가서 자기 개발을 갖다가 하면서 실제 자기의 역량치를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과형에 가면 60등 안쪽에 들어가야 서울대를 가는데 그 120명 중에 60등 딱 절반이죠. 예전에는 108명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공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약간 편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가서 경쟁에 대한 부분의 의지가 많이 없다. 근데 실력은 굉장히 좋다. 그러면 한과형 100%입니다. 왜 그러면 서과형에 가서는 정보, 수학, 과학을 올곧게 잘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 그 주변에서 보시는 KMO 하고 가야 되고 물을 하고 가야 되고 화울 하고 가야 되고 서과형은 그게 아예 트렌드화되어 있어요. 이게 어머님들이 가서 만약에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왔잖아요. 애가 문화에서 떨어져요. 그냥. 서과형의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 네. 그래서 문화의 트렌드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애들이 가서 견디지만 못 견디는 순간에 애들이 그 학교에서 나오는 거죠. 왜 그 서과형 다니다가 어머님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영재고 다니다가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근데 그게 학교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대입 때문에 그래요. 대입 때문에. 네, 근데 애들이 나오면 다 전교 1등이에요. 네, 그거는 말할 나위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이들 스스로들이 가가지고 이게 그 일반 고등학교로 오는 전교 1등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나갈까? 저기서 70등, 80등 하는데 일반 고등학교 가서 그냥 나 전교 1등하고 학교 갈래. 근데 사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잘 되죠 또. 안 되면 또 모르겠지만 잘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과정에서요, 어머니 배운 걸 봐야 돼요. 서과형 애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과형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경험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대입의 그 경쟁에서 이 면접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본다면 훨씬 우위입니다. 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MMI로 대학에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과정도 전체가 다 바뀐다면 한과형이 1등입니다. 자, 여기 이 한과형 입시 실적을 저희가 원래 17 이렇게 저희가 표를 갖다 하는데 4명은 면접만 진행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실제로 서류 작성, 그다음에 우리가 중등 과정부터 배웠던 아이들의 숫자만 여기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장영실 전형으로 갔던 김하영 친구, 이 친구는 우연한 기회에 진짜 어머님 여기 어디죠? 내면 대치 팰리스 앞에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다가 손 붙잡아가지고 지원시켰어요. 6월 28일까지가 지원인데 그 어머님 6월 26일 날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틀 남겨놓고 지원했는데 얘가 합격을 해버렸어요. 네, 어머님한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등과학 가르칠 때 얘는 물리 잘하니까 무조건 그냥 한과형 준비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님 어디 보내실게요 어머님? 대원국제죠. 네, 그리고 좀 있다가 나중에 선화예중으로 옮겼습니다. 네, 예술까지 했는데 나중에 2학년 후반 때에 안 맞으니까 여기 대치중학교로 왔어요. 학교를 2번을 전학을 가고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해? 제 말씀을 드리냐? 학교의 전학의 의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대치중 가면 어머니 한과형 누가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전혀 생각 안 해요. 근데 대치중에 그 전전에 누가 가냐면 서동주라고 그 수학과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릴 때 2학년 때 만나서 지금 이제 갔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냥 그 편하게 그냥 키우세요. 잘 해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애가 어머님 이게 너무 빨라요. 예, 너무 빠르니까 친구들하고 잘하는 친구들하고 수업을 들어도 이 코드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어머님이 흘린 눈물은 진짜 어머니 받으면 이 통으로는 이게 애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애 때문에 애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네, 근데 그 짜증 다 받아내면서 결국은 우선 엄마는 그 엄마거든요. 네, 그 반에서. 네, 왜? 애가 해줄 거를 알고 있으니까. 네, 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실제로 만약에 제가 중간에 나중에 수업을 하다가 그냥 영재고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세요. 걔네들은 100% 됩니다. 네, 근데 그 이유인즉슨 얘네들이 어머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생기부 보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제 서두는 다 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머님 해볼게요. 네, 일단 한과형 부분이 어렵다 하는데 왜 어려울까? 네, 어머니 한과형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미소만 짓지 마시고. 네, 심쿵하잖아요. 네, 왜 어려울까요, 어머님? 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아버님? 자, 청일점이십니다. 자, 내가 안 가봐.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그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안 가봐서 보낸다고요? 안 가봐. 그 사실을 아이가 알면 어머니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막연하죠. 이거 어머니 한가영이 원래는 저희 그 학원에서 제일 잘 하던 입시의 핵이었습니다. 근데 한가영이 시험으로만 뽑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한가영을 갖다가 보내기 위해서 모든 학원들이 다 이게 트렌드화 되어졌었는데 지금은 한가영을 뜯어볼 수가 없어요. 입시 실적 이런 거 다 이제 다 철저하게 커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제 의대 진학이 안 되니까 메리트가 없어졌죠.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도 한과형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슈가 다 어디로 왔냐? 서과형으로 왔죠. 입시 실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게임 잘하는 애, 바둑 잘하는 애 다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한과형에 대한 부분이 왜 줄어들었냐면 이걸 정확히 아는 세대가요. 이제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세대예요. 네, 그래서 그 세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이 안 되고 아예 없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영재학교 입시에서 한과형 입시는 빠졌다. 자, 그런데 이제 딱 제가 써놨잖아요. 잘 몰라서. 어머님 어느 학원에 가서든 물어보세요. 오늘 설명회 들으시고 가서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한과형에 대해서 내가 정말 보내고 싶은데 교과 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뭐 준비해야 되는지.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로드맵은 서광 로드맵하고 딱 보시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교과 로드맵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근데 교과 로드맵에 대한 부분은 영재교 어떤 영재교든지 간에 8개 영재교가 다 같습니다. 네, 단지 그 부분에서 중등 심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과형하고 광주 정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좀 낮을 뿐이죠. 그럼 우리가 학원에서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가서 좀 버티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모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분석만 해요. 네, 문제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간애들에 대한 생기부 분석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 한과형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 학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치동에. 자, 그리고 문제를 분석해서 한과형 입시에 밝은가? 근데 어머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 보면 수능에 대한 부분들을 똑같이 발제해서 분석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생기부 어머니 구하면 누구나 못해요. 네, 생기부 거기서 단어 그만 골라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학생이 합격하면 그 학생이 잘한 건지 아니면 그 학원이 잘한 건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네, 왜냐면 학생이 준비를 어느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왔는지를 네,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잘 몰라서라는 이 부분의 포인트가 이 한과형은 제일 잘 맞는 단어입니다. 목동? 네, 목동도 없어요. 네, 왜 그러면 목동에서 이 한과형을 갖다가 준비하는 학원이 네,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목동에서 제일 과학 잘하는 학원은 택이라는 데입니다. 네, 근데 그 택이라는 데도 이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중계 한림학원에 있는 네 거기 그 김부원장이 하는 그 반 정도는 몰라도 네, 실질적으로 한과형에 대한 소스 네 없습니다. 자, 이 한국과학영재학교하고 서울과학영재학교고 딱 제가 보여드리면 반대입니다. 서울과학영재학교는 교과학습이 일단 우선순위고 한국과학영재학교는 탐구 역량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중등 기본하고 심화학습이라 하는데 심화학습은 브릿지 과정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브릿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원, 화원, 생원, 지원까지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겨울방학 때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그 황희경 선생님하고 최종림 선생님이 와서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일요일날 4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시간표 블로그에 올라가면 이번 주는 다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그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고등교과 학습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하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이 그 이제 여기 서과형을 가려면 저는 이제 그 수업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차분하고 그다음에 말이 별로 없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학문적으로 자꾸 높은 걸 추구를 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면 시리우스 박 원장님 수업 네 근데 약간 애가 이제 몰입도나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확장형이에요. 그래서 사고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다원에 장발구 원장님 수업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보통 3학년 때 우리가 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학년 때 만약에 실력이 되면 들을 수 있으면 좋아요. 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입시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5학년을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5학년이 여기서 만약에 중등하고 고등을 하면 제가 네, 그 다음해인 중1 때부터 입시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 그 단대나 대청이나 역삼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선발을 합니다. 네, 선발을 해요. 시험을 봐요. 네, 그래서 전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시험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영재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여기 도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안 봅니다.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1학년이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도곡중학교 같은 경우에 현재 1학년들이 잘합니다. 2, 3학년들 네, 잘 못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교장 추천을 갖다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1학년들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도곡중학교에서 네, 그 장영실 전형으로 그 학교장 추천을 받았던 학생이 네, 이제 1차 통과해서 2차 때까지 갔었어요. 네, 1학년으로는 굉장히 부러운 사례인 거예요. 왜? 걔는 경험이 생겼잖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2학년 때 그 부분에 대한 경험으로 가더라도 이게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네,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네, 이거 제가 같게 표시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서과형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의 제1순위 네, 수학입니다. 그리고 K모입니다. 그리고 물리화학 네, 올림피아드 반드시 준비해야 되죠. 자, 근데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신경을 잘 안 쓰세요. 예, 그러다가 어디서 망치냐? 2학년 때 지원했다가 지필까지 갔는데 생물 문제가 떡하니 나오니까 네, 문제를 못 풀죠. 문제를 풀어도 그냥 써대는 거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은 네, 일단은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순서가 이렇게 되지만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생명지구과학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물리문제 한 문제, 화학 많이 나와요 두 문제. 근데 생물 한 문제, 지구과학 두 문제. 네. 생물하고 지구과학 문제 베이스가 똑같기 때문에 절대 생명하고 지구과학 등한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브릿지 과정이라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까지는 하셔야 돼요. 네, 저 자체를. 지구과학은 요새 어머님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구공학, 지구과학의 환경에 관계되어진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물리형 지구과학 문제들이 창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그거 하실 때 지구과학 등한시하는 거는 네, 영재학교 지원에 대한 생각 전까지만 하시고요. 영재학교 지원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고 계시면 네, 생명하고 지구과학 굉장히 중요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서 역량이나 이런 교과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서과형은 확실히 뭐 독서 역량보다는 교과학습이 우선순위고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얘네들이 나중에 가서 3차에서 다양성 평가를 갖다 할 때 이 독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과형은 이제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독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 리스트에 대한 책들을 좀 읽고 가서 아이들이 그 탐구에 대한 부분의 활동을 이렇게 3차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하고 서울영재학교는 2차 지필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물리 2번 문제,
항상 물리 문제 푸실 때 2번 문제는 애들의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물리 2번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데 왜 물리 2번 문제냐면 KMO형 과학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수학을 갖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그 문제를 못 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한 문제가 애들의 모든 거를 다 판가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소서에서는 서울과학영재학교는 3번 문항에 대한 부분이 면접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에는 자소서 6번 문항이 핵심입니다. 왜 그러면 이 6번 문항이 왜 핵심이냐면 6번 문항은 적어야 되는 한계가 없습니다. 네, 무한되고 내용도 무한됩니다. 단 수상 실적을 적지 못합니다. 네, 수상 실적은 우리가 성취를 적습니다. 여기서 무슨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올, 화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그런 과학대회에 나가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물올 금상, 화올 금상 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 한과형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할 때 수상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돼요라고 하는 그 블로그를 보시면 그 블로그는 틀렸다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블로그 이렇게 찾다 보면 그 블로그 밑에다가 적어도 될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그 적는 순간 어머님 탈락을 해도 의미가 후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적은 건 본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은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우리 안 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탐구 역량의 폭이 일단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아까 그 한 주제에 대해서 몰입한 상태에서 물화생지나 정보 쪽으로 넓혀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이 서울과학영재학교는 일단은 이 자소서의 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지필평가가 다고 역량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 잠실중학교에 그 올해 그 이제 서과형에 붙은 이신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이신혁이라는 친구가 2학년 때 제가 추천을 해서 한과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한과형에 대한 부분은 2차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왜? 생물하고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2학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한과형에 지원을 갖다 하기 위해서 과학페어 참가한 거야. 그래서 과학페어는 학교 대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과학 전람회를 갖다가 가서 서울시 본선까지 갔습니다. 1학년 때. 그 1학년 때 한과형에 지원하기 위한 모든 서류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친구는 이제 시험의 그 부분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일단 한과형에 대한 부분에 몰입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수학하고 그 과학에 대한 부분을 잘하기 시작합니다. 더 잘해요. 예, 잘하는데 더 잘해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 그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를 보면 30등 안쪽에 들어가면 서과형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수학은 1등인가 있었고 물리는 15등인가? 네, 근데 물리도 한 번 1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선생님 저 서과형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서과형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해서 학원을 저쪽 그 시리우스에 가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쪽에 학원에는 그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 올해 잘 돼서 지금 애들하고 같이 수업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그 이번에 서과형의 실적에서 대청이 셋, 그 다음에 단대 부중이 8. 네, 많아요. 올해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단대 부중 그 3학년들이 올해 그 잘하는 애들 그 군이 있어요. 단대 부중 2학년도 지금 굉장히 잘해요. 내후년까지가 실적이 좋을 거예요. 네. 근데 현재 지금 걔네들이 이제 그렇게 해온 맥락은 단대 부중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서과형 8명. 그 숫자는 얘네들이 수학과 과학 쪽에 치중에서 온 대표적인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서과형의 실적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치동을 벗어난 지역은 공부를 안 시켰다입니다. 네. 진짜 심해요, 어머님. 여기 대치동의 그 벽을 지나가서 나가는 순간 이 느끼는 격차가 많이 심합니다. 네. 근데 올해 진짜 더 심해졌어요. 그 어느 학년이 더 심해졌냐면 초등학교 4학년 밑에. 네. 극과 극입니다. 지금. 아주 극. 어느 극이냐? 4학년이 만약에 지금 수원이 나가고 있으면 제일 조금 심한 경우에는 4학년 2학기 거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극이 더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7, 8년간은 이런 영재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 대치동이 다시 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영재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수학학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판단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입시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울대 의예과 지금 이제 그 이번 주에 면접 보잖아요.
근데 그 하나고등학교하고 그다음 외대부고하고 그다음에 민사고 이런 데들이 지금 서울대 의예과 실적들이 정말 꽝입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그 전사고에 올해 갈 애들이 또 여기 100명 있으면 70명이 지원할 거거든요. 네,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갈 수 있다가 아니라 가서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른 거지 간다고 돼서 거기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하나고등학교 전교 1, 2등이 서울대 공대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그런 이과 쪽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본인들이 그 의예과에 대한 부분의 선호도가 이제 높은 건 사실이지만 가서 뭐를 할 거냐는 거죠. 네, 뭘 할 건가를 봐야죠. 예, 근데 어머님들 들어서 아시잖아요. 의대 가면 1등들은 피부과에 가고, 네, 제일 못하는 친구들이 외과에 남는다고. 예, 예전에는 정신과였는데 정신과 편하니까 피 안 보니까 정신과 순위가 올라갔었어요. 정신과 순위가 최근에 1등까지 올라갔다 다시 6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나중에 어머님 피부과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개인 병원 차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어머니 개인 병원 차리면 애들이 잘 할까요? 요새 애들이? 네,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 걔네들은 오더를 내려서 시켜야 하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님 세대가 만약에 영업과 어머님들이 거기 가서 실장을 하실 거면 상관없습니다. 네, 학원에서 실장을 꿈꾸지 마시고 내 아이의 병원에서 실장을 할 거라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추천드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머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요새 애들 진짜 어머님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애들이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어머님의 오판이에요. 저희 세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경험치가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표현력 자체도 떨어지는 애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AI, 그 챗봇이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제가 엊그저께 그 과학 설명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모님 얘기 저는 진짜 관심 많아요. 예, GPT-4의 그 챗봇을 이용해서 저의 그 학원의 상담실장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텍스트로 계속 주입을 시키면요 거기 챗봇이 저를 대신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쓰는 이 챗봇을 이용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빠르게 답변을 갖다 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애들이 저는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서는 영재학교가 저는 답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고민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진짜 정리했습니다. 어제 몇 번을 갖다가 이걸 다 정리했다 다시 지고 또 하고 그랬는데 일단 이 한과형 입시 준비는 제가 데리고 있던 학생들의 주관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선행하고 이 비교과 준비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의 맥락인지 근데 이거는 어머님 제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애들 데이터를 갖다 다 한 건데요. 이거 왜 그때 2014년도 오래돼서 이거 쓸모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한과형은요 어머님 전에 10년 이상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애들 선발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이 학력 코드는 절대적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머니 한과형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3, 탐구 산출물이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 만약에 한과형을 지원을 하려면 산출물을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초등학교 때. 언제부터? 4학년 때부터. 네, 그래서 최적화되어진 게 언제냐? 5학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탐구 산출물 3개 영재교육원 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서과형이나 한과형이나 경기과형이나 대전과형, 그러니까 대전과형은 영재원 출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재교육원 자체에서 이제 준비되어졌던 아이들이 이 대전과형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신은 극강이고, 그다음에 거기 그 대전 지역 자체가 매년 그 이제 과학 전람회가 거기서 열리잖아요. 근데 전람회 그 우수자가 나오는 지역이 대전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분위기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설프게 준비를 하면 또 곤란해요. 근데 사실은 이 서울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조가 많이 이제 없어져서 아이들을 혼자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의 검증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학 같은 경우도 어머님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그 입학 당시에 하던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이 지금 한과형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수원까지는 좀 돼 있는 아이들. 네, 근데 여기서 과학은 과학 1시리즈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수1이 왜 그러냐면 수2를 왜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수2는 문제 유형이고요. 수1은 개념이에요. 제가 이 수1을 갖다가 하는 이유는 얘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제 그 개념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활용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에 충실한 아이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과형은. 그리고 이제 서과형은 사실은 수2가 제일 리미트예요. 그러니까 제일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보통 기하메터까지는 다 끝내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서과형하고 대전과형하고 이 놀모델 자체가 완전 똑같고요. 한과형하고 경기과형이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부산까지 보내기 힘들다라고 판단하시는 어머님들은 1, 2학년 때는 한과형을 지원을 하시다가 3학년 때는 경기과형을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 왜 경기과형은 교장 선생님이 1학년, 2학년을 안 받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과형은 이제 1, 2학년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3학년 때 지원을 해서 아이가 조금 더 이렇게 그 한과형의 포지션을 가지고 가까운 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가 있고, 사실 경기과형의 그 입학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 근교 가깝기 때문에 한과형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띱니다. 여기는 의대도 보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가야 되는 학교가 더 층이 넓습니다. 얘네는. 그리고 이제 여기 예술영재가 있는데요, 형님. 예술영재는 예술을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얘네는 철저하게 내신형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원점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 당시. 그래서 지원할 당시에 그 원점수가 표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원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신을 A를 받았어도 90점 내신 A와 100점 내신 A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을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 내신을 잘했고 3학년 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인원수가 좀 적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 인천예술영재 추천드립니다. 인천예술영재 요새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예술영재 학교 간다고 해서 인천에 있다고 해서 전혀 문제시 삼을 거 없습니다. 이 인천예술영재 첫 번에 갈 때는 좀 힘들었어요. 사실 이 대입의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정감 있게 잘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 인천예술영재보다는 세종예술영재도 대학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가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서울대가 35명, 28명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만 따지게 되면 영재학교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니까. 자, 여기 교과 준비가 교과 준비를 할 때 제가 유의해야 될 사항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요. 자, 이거를 왜 적어놨냐면 사실 이 부분은요, 어머님 서과형은 이제 일반물, 일반화학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수치입니다. 근데 한과형은 물리2를 갖다가 저희 하고 왜 여기 그 화학은 일반화학을 했냐면 화학이 애들이 보통 지금 이제 좀 쉽기 때문에 내가 화학을 잘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슈화 시키려면 대학교 일반화학까지 공부할 수 있으면 좀 하고 가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요새는 트렌드가 일반물리, 일반화학을 안 시키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보통 그냥 화2까지만 시키고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그 이제 보통 영재교 가는 애들이 준비하는 창의물리, 창의화학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예전에 따지게 되면 어머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의사고력 백제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의과학 자체가. 근데 그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게끔 되어지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기출 문제, 그러니까 지필고사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전체를 갖다 다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배우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융합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기출 문제만 믿고서 그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내가 할 때까지 풀어보는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문제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 경향. 근데 문제 경향이 있는데 혹시 지금 이제 여기 그 계신 어머님들의 자제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을 다닌다. 그러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이번에 그 애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에세이가 있거든요. 그런 에세이스러운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융합 코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성균관대 이번에 영재교육원 그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어서 문제가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5학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하나의 상품에 대한 부분을 팔기 위한 예산 편성과 그 집행 과정에 대한 부분을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애들이 2천억이 있다. 그 2천억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는 방법을 너네가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이 이걸 알려준 이유가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선생님 이게 예산 편성을 할 때 돈의 규모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딱 2천억으로 정해. 2천억을 네가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지 돈의 크기를 결정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딱 그 앞에 있는 서두만 알려주면 요새 애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다 해요. 그러니까 저희 때보다 6년이 머리가 빠릅니다. 어머님 저희 때에 지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던 거를 얘네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으로 이게 좀 아이들이 못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경험치에 대한 서두만 던져주면 애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어머님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자녀분이 안 똑똑한 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머님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애들은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근데 그 타이밍이 있는데 왜 타이밍이 중요하냐면 애들 스스로가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터지는 경우까지를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지치는 거지. 애들이 지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약간 멀리 떨어지셔서 터지기 전까지의 그 단계를 좀 인내심을 가지고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막 애들 쪼는 것보다도요. 일단은 애들이 좀 이게 발군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을 때 이제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스스로들이 이제 그 해보는 단계에서 어머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릴 때 애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애한테 어머니 물어봐도 결과는 똑같아요. 어머님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애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어른으로서 정해줘야 될 건 정해줘야 되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해보는 건 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한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게 애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이가 하게끔 그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머님 대전과영하고 이 세종예술영재, 인천, 광주 여기 있는 이 부분의 학교들은요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같이 시험을 갖다 보기 때문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쉽게 나왔고요. 내년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중2들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갖다가 선발하려면 선발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변별력이 있어야 돼서 어려워질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가 쉬우면 걔네들의 결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생기부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생기부가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중학교 현재 2학년들은. 자, 그리고 이제 비교과 부분은 이제 물음표를 갖다가 해둔 건 왜 그러냐면 사실 한과영이 영재원 출신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비영재원 출신자가 한 40%가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영재원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이 그 60%가 되는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영재원 산출물을 갖다가 뿌린다고 해서 그 영재원 산출물에 대한 부분이 이 학교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한과영은 좀 이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 오히려 전람회나 발명대회는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 한과영의 어머님 그 2년마다 열리는 대회가 있어요. 근데 그 대회를 참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대회에 참가한다고 해서 한과영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거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걸로 영업을 하는 학원들이 있는데요, 어머님.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S자로서 그 시작되는 그 대회에 아이가 참가하는 것보다 전람회에 참가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람회에서 참여해서 본인이 2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레벨 실력이면 2차 지필평가 통과하고 나서 붙는 3차 다양성 면접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면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경기과영 같은 경우 대전과영이나 세종예술영재, 인천예술영재는 발명대회에 대한 부분의 보고서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할 때 만약에 여기서 공통적으로 딱 내가 뭔가를 꼬집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경기 지역, 서울 외권 지역은 이번에 지금 12월 달에 공지가 나오고요. 지금 벌써 공지가 나왔어요. 공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준비해서 내는 과학전람회. 서울은 7월에 준비합니다. 이게 서울 자체는 우리가 7월에 준비하지만 서울 비지역 서울은 다 지금 겨울방학 때 준비해서 들어간다. 근데 서울은 7월에 준비해서 어머님 이번에 방학이 짧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열흘도 안 되는 시간에 이걸 준비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은 이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고 하면 5월 달에 어린이날 또는 스승의 날 지나서 바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네, 바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딱 한 달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올해처럼만 되면 좋겠어요. 올해는 학교들 중에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9월 달까지 유보시켜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9월 첫째 주까지. 네, 그런 학교들은 유도리가 좀 있어서 네, 그리고 1학년들이 대회에서 이 과학전람회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1학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과학전람회 같은 경우에 올해 대치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간 학교는 도곡중학교입니다. 네, 도곡중학교가 올해 지금 6팀이 예선에서 본선 4팀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청중학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교의 기조상 단대부중도 네, 올해 지금 여기 서울시 예선 이후에 본선 올라간 팀이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의 성향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6팀을 올려보냈고, 네, 다른 학교는 한 팀을 올려보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올려보내는 팀 수 자체가 많이 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본선에서 예선으로 올라가는 팀 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 왜 적고 여기가 왜 많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시기보다는 이쪽 학교에서 애들을 선발을 많이 했네, 아니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모든 보고서를 다 서울시 예선으로 올려보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치 지역이 지금 요새 대도나 대치나 학교에서 검증 안 거치고 바로 서울시로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대도하고 대치 자체가 좀 발군이죠.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보고서가 올라와도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모르겠지만 일단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이 트랙을 거치느냐, 트랙을 거치지 않느냐. 단 학교 선생님이 선발을 해서 학교에서 등수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상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냥 서울시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학교에서 트랙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 수상 내역이 그 학기당 1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적히죠. 네, 근데 없으면 일부러 그것 때문에 했는데 네, 학교에서 공지도 없이 상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그 받은 상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왜? 한가형은 아까 6번 문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6번 문항에 다 적을 수 있어요. 네, 그 과정들을. 네, 그래서 그 6번을 얼마나 살리느냐에 따라서 한가형은 자기소개서에 강점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자, 한가형은 왜 비교과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사실 이 비교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다면 우리가 대회나 연구활동에 관심이 높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적합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형성되어진 비교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관심 있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비교과라고 하는 게 학원에 손을 타는 거는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재작년부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할 때 아이의 그 입장에서 서술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선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이제 학원에 손을 많이 타서 어른스러움이 많이 묻어나는 규격화되어진 보고서는요, 의미가 없다. 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약간 투박하게 쓰더라도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알고 지식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긴 보고서. 어머님들이 보고서 할 때 어디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머님들은 그 주제의 난이도를 굉장히 자꾸 신경을 쓰세요. 어머님 어디를 보세요? 보고서 혹시 도와줘 보셨나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두셨어요? 실험 설계나. 네. 그쵸. 근데 실험 어머님 대부분 다 똑같지 않을까요? 네. 실험 여기 여태까지 지금 이게 63회나 진행되어져 오던 이 탐구 과정이 이게 보고서가 뭐 100개씩 나왔겠어요. 거의 뭐 한 해에 2,000개, 3,000개씩 나왔을 텐데. 그러면 지금 쌓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최근의 트렌드는 어머님 선행 연구의 고찰입니다. 네,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선행 연구의 고찰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있던 탐구하고 내 거를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 강점을 두고 이 보고서를 작성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탐구 보고서를 적을 때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한 설계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이 이제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셔야 될 게 기존의 논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왔던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게 축을 세우시는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어머님. 사실 한가영 입시 로드맵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할 때 그 일단 영재학교 그 경쟁률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학년도 경쟁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머님들이 조금 약간 이제 그 내용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세종은 거의 이런 차이가 없지만 인천예술영재 쪽으로는 이렇게 경쟁률이 지금 늘고 있고요. 네, 서울과학고등학교 좀 빠졌죠. 이건 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기과학고등학교 네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한가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한가영은 10대 1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가영은 이 기조 자체가 왜냐면 한가영을 다른 영재 학교하고 좀 다르게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10대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영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2대 1밖에 안 되던 게 14.6대 1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지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이 장영실 전형에서 애들이 탐구보고서 준비해온 것들이 이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따진다고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 지원했던 친구가 이 탐구보고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부실한 걸 알고 올해 지금 지원을 해서 서울시 지금 본선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친구는 네,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탄탄히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다시 한다고 해도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원자가 많이 줄지 않을까? 왜? 올해 지금 대치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영재고 준비 학생이 지금 한 850명 선에서 350명 선까지 떨어졌다라고 그 CMS 과학실장인 황희경 실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의대 기조로 바뀐 것도 있고 자사고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2028년도 그 기준안에 따라서 그 오판입니다. 왜 5판이냐? 2028학년도에 그렇죠 수능으로 가죠. 근데 수능으로 우리가 판단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건 변별력이 적어지면 결국에 가서는 동점자가 많을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뭘로 판단하죠? 논술? 아닙니다. 논술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논술이 우리가 쓰면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평가 시간 안 나온답니다. 그럼 면접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서 또 뭐 가지고 해야 되냐면 애들 생기부. 그래서 학종입니다. 학종. 네. 학종이면 어머님 거기다 써대야 되는 보고서와 수행평가와 이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영재학교 준비해본 어머님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생기부 가지고 걱정을 안 한다가 원칙입니다. 왜? 애들 스스로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초등학교 때 했던 보고서와 자료들이 많잖아요. 고등학교 때 다시 리뉴얼해서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아이들 있죠. 왜? 안 해본 것도 안 해본 거지만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용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이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어머니 공부만 잘해서 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입니다. 단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어머님들이 저는 고등학교 선택이 먼저가 아니고요. 대입의 선택이 먼저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여기 휘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머님들이 자녀분들이 아들이면 휘문을 보내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휘문은 정시형 학교예요. 여기 수시형 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수시형 학교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버님 아셔야 되는데. 네? 어머니 어디요? 한가영이요. 수시로 가려면. 서가영이요? 네, 그쵸. 서가영 가면 되죠. 서가영은 네, 거의 120명이 다 수시니까. 네. 어머니 어디 가야 될까요? 아니 영재고 다 빼고. 영재고 갈 것 같으면 네, 얘기 안 하죠. 네. 여기 하나고? 어머니 잠깐만. 그러면 하나고를 보내는 건 좋은데 제가 꼬리를 잡았어요. 네. 의대를 안 보내실 거죠? 그러면 하나고등학교로 가도 돼요. 어머니 하나고등학교가 어머님 한 가지가 지금 거기 어머니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하나고등학교 입시 실적에서 서울대 몇 명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거기서 의대 몇 명 안 돼요, 어머님. 나머지는 다 서울대 다른 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대에 다른 과들을 보내시겠다고 한다면 네, 하나고등학교 매우 좋죠. 근데 하나고등학교는 여기 그 강남권에 있는 학교로 따지게 되면 아드님인가요? 아, 네, 단대처럼 시키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대부고의 그 공부 방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고등학교는 애들이 가가지고 이 외대부고하고 성향이 달라요. 외대부고는 한과형스럽고, 네, 하나고등학교는 서과형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자사고도 구분을 해드리면 딱 그렇게 민사고는 어디스러울까요? 한과형스럽고 상상고는요? 네, 서과형스러워요. 네, 대신 이게 이제 구분이 좀 가시죠.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님처럼 대입에 대한 부분의 결정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가야 될 고등학교의 맥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만 바라보고 쫓아보고 가시면 어머니 이제 나중에 이 끝에서 갈라져서 내가 이걸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머님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머님들 선배 어머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서 이제 동아줄을 갖다 붙잡으려고 막 어머님들 쫓아다니시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진짜 생생한 두꺼운 동아줄인지 그걸 아무도 몰라요. 왜? 내 아이의 경험과 그 어머님의 경험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 경험에 대한 부분치를 가정 안 하고 이거를 갖다가 그걸 쫓아다니면 결국은 내 아이 망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이 공부를 갖다 시킬 때 여기 대치동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의 대부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영재고 트랙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게 조금 한 아이들은 가서 고등학교 때 버티는 힘이 남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 공부 3년 제대로 시키시면 가서 어디를 보내든 간에 후회하지 않는 어머니 자녀들의 굳건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휘문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연준. 그리고 단대부고 전교 2등은 하준이. 네, 그 친구 되게 유명한 친구죠. 근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발군인 거는 어디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왔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와서 쌓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거를 저는 안 하시면 좋은 게 전교 1등부터 전교 4등까지는 이 강남권에서는 거의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갖추고 있느냐 안 갖추고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지 전교 1등 못한다고 애 쪼을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전교 1등을 하면 뭐예요? 못 가는데. 네, 전교 오히려 4등, 3등이 가는 이 판국에 애 괜히 자존감 떨어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 자존감 높여줘서 나중에 이렇게 대학 갈 때 내가 좀 당당하게 걸어가서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볼 수 있는 그런 이런 정신적인 체력을 갖춰줘야 되는 게 어머님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과형을 제가 긋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도 한과형을 좋아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준비해서 올라가는 친구들이 나중에 대치동의 학원가에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네, 여기 어머니 지금 서과형 합격했다고 나중에 여기 그 합격한 당일날 전화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학원 가서 어머니 밤 늦게 1시까지 걔네 무슨 게임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애들 쉴 틈은 좀 줘야죠.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올림피아드 준비하면 6개 단원 중에서 4개 단원만 하죠. 네, 화학 빼놓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진 공부를 갖다 계속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못 믿으니 다시 시키는 거죠. 네, 그 경쟁을 할 시간에 오면 저는 좀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다른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그래서 올해 지금 졸업하는 한과형 3학년에 이경민이라는 친구는 이화분수 갖다놓은 친구인데 그 친구 올해 지금 카이스트 지원을 하기 전에 걔는 한 달 전에 싱가포르 갔다 왔나? 놀러 다녀요, 오늘. 네, 입시인데 아무 걱정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의 자녀분들이 그런 모습을 좀 상상을 좀 하려면 네,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 영재 학교 중에서도 한과형의 트랙을 좀 밟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한과형 문제예요, 어머님. 근데 이걸 제가 이게 학년을 갖다 표시를 해놨는데 기존에 물리 문제가 없어도 중등 심화 브릿지 문제를 갖다가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에 유형됩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풀지는 못해도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어느 정도까지 유출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여기 보면 이 내용은 이제 중3에 있는 이제 그 신경계에 관계되어진 확장 문제인데요. 어머니 이 문제들을 갖다 보시면 좀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어떤 게 보이시나요? 네? 아니요. 그 융합 문제 그것도 공통점. 근데 또 있어요. 네? 환경? 이건 지구과학이에요.
네, 이거 이번에 서울대 문제에서 또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영재 문제에서도. 네. 어머니 뭐가 보이시나요? 중학교죠? 한과형 문제거든요. 근데 글이 많아요. 네. 어머님, 이게 어머님들은 읽히잖아요. 애들은 안 읽혀요. 네, 진짜로 애들이 이 글을 갖다가 이게 애들 그 시험지를 나중에 이제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게 다 이거를 영어 이해 그 독해하듯이 다 끊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들어오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네, 하이탑에 있는 서술형 문제, 최상위 문제 정도 풀 수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과형에 그 지원을 할 때 다른 학원에서 문제 받아다가 풀지 마시고요. 중등 하이탑에 있는 최상위 서술형 문제를 꼭 풀리십시오. 저는 그 문제가 정말 좋다고 봅니다. 이게 정형화되어져 있고 문제에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자연스럽게 풀고 가서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되면 이런 융합 문제쯤이야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왜 알려드리냐면 어머님들 그 화학 올림피아드 같은 거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 그 학원에 가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고등 화학 1과 화학 2에 하이탑 문제 있잖아요, 어머님. 그걸 다 100% 풀 수 있으면 네, 제가 장담 드리는데 화월 10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점 만점 200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최하 그 130점 맞아야 장려상에 들어가는데 그 장려상의 부분에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입상 실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화학은 정확도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 풀 때 어머님 애들이 이제 이거 서술형 문제를 푸는데 얘네들은 이거 못 지웁니다. 답을 쓴 거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볼펜 작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이 무슨 생각으로 써냈는지를 다 보고 판단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글이 긴 게 문제가 됩니다. 네. 서술형, 논술형이 이제 미치는 여파가 영재학교에서는 이렇게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거를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강 준비할 때는 어머님, 제가 여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 적어놨는데 대부분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 초5 때부터 준비하는데 애들 그 스스로들이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딱 3월 달이 되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학을 좀 지나가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좀 빠른 친구들은 이제 KMO를 갖다 한다라고 해서 보통 수상수화를 갖다 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학이 수상수화인데 과학은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중등과학 진입 아직 안 했거나 너 좀 더 빨리 나가 중등 건너뛰고 고등으로 건너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등부터 하면 어머님 아까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갖다가 풀어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비추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상담 왔던 친구는 화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화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어디서 그걸 했을까요? 학원에서 했겠죠. 학원에서 추천을 했겠죠. 이제 화월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무조건 어머니 급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화월을 하고 싶어도 개념이 먼저입니다. 안 그러면 어머님들 자녀분들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기조가 되는 초등학교 5학년 딱 7월달 전에 중학교 수학과 중학교 과학에 대한 내용이 끝나 있으면 한과학 준비 스타트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이 과정 다 무시하고 내가 수학에 대한 부분의 진도를 언제 어디까지 맞춰야 되냐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 대답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12월 달까지 수1까지 꼭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학교 가더든지 어머님 자녀분들이 꿀리지 않고 학교를 갖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 초등학교 6학년 12월 달까지가 수1 그리고 과학은 중등 심화를 갖다가 저희가 브릿지라고 하는데 브릿지 과정까지가 끝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대신 생물하고 지구과학이 되어 있는 상태의 브릿지입니다. 생물하고 지구과학이 안 되어 있으면 어머님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아니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아까 생물하고 지구과학 문제 보셨잖아요. 절반 이상이 나오는데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안 시키다니요. 그건 어머님 한과학에 가겠다는 게 아니라 한과학에 가기 위한 그냥 이 어떤 제스처만 취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입학 원서를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원서를 넣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과형은 제가 왜 이 부분에서 모든 학교의 기준이 되냐 이렇게 말씀이 되면 이 자기소개서가요 모든 영재 학교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의 그 근간의 초심은 서울대 영재원이 초심입니다. 서울대 영재원 지원하셨던 부모님들이라면 한가영 자기소개서 엎어치기 해도 별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서울대 영재원 자기소개서 썼던 어머님들이라면 한가영 자기소개서 이미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재학교에서 이제 한가영은 서울대 영재원과 연대 영재원 어느 쪽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가영이 일단 선호하는 영재원은 서울대하고 연대 두 군데 다 동시. 근데 그 전체적으로 영재학교를 많이 보내는 데가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 서울대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왜 서울대하고 연대가 이렇게 같냐 하면 연대 지원하는 애들의 대부분들은 이런 비교과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영재원에서는 그 이제 아이들의 탐구 산출물에 대한 부분에 사사 과정까지 지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3차 다양성 면접 평가에 대한 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연대가 비등비등하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원서를 갖다 지원해봐서 어머님 통과되어지면 2학년 때, 3학년 때 또 통과되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부분에 걱정을 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여기 최근에 들어서 서울 영재학교에 원서를 지원하는 경우에 탈락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네, 예전에는 진짜 탈락자 전체 뭐 300명 중에 5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최근에 30%가 넘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어머님 영어 구술 면접에 대한 부분에 이 특이사항들은 영재학교에서 선호하는 특이사항이 아닙니다. 네, 근데 서울 영재학교 지원하는데 아까 제가 수학이 월등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영어에 대한 구술 면접이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서울 영재학교는 안 뽑아요. 네, 그리고 다른 데도 영재학교 지원자에서 1학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원체 애들 스스로가 이렇게 맞춰온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보고 중학교 과정에 대한 1학년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1학년들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가 좋냐? 사립초등학교가 당연히 좋죠. 사립초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이런 영재학교 지원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는 1차 서류 통과가 안 되어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럼 1차 서류 전형 통과가 안 되어진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추천서. 네, 자기소개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어머님들은 자기소개서가 잘못 써졌을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추천서.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잠깐 얘기를 할까요? 바로 추천서 얘기 나오죠. 한가영은 추천서가 오늘 2개입니다. 자, 어머님들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영재원 준비하셨던 어머님들한테는 이 말씀을 드려서 좀 훈련이 되신 어머님들이 계실 텐데 어머님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또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은 항상 매년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모든 걸 덮어두고 중학교 때 와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오판입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을 다 보고 학교에 전화를 해서 진입 파악을 다 합니다. 얘네들은. 학교에서 전화 받았다고 하면 영광이죠. 네, 왜? 걔는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근데 오히려 전화 안 받은 친구들이 좀 운이 안 따를 수도 있죠. 네, 근데 전화 안 따른 거는 두 가지예요. 아예 믿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네, 근데 왜 진입 파악을 하려고 하냐? 생기부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 생기부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거나. 네, 네. 어머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잘못하면 그냥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진다는 얘기는 생기부의 이제 핵심이 보통 애들이 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생들은 누가 쓰죠? 선생님들이 쓰는 게 아니라 애들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 애들이 써요. 네, 그것도 써주는 학교가 고마운 학교예요. 네, 안 써주는 학교는 애들이 울어요. 어머님. 네, 그러니까 써주는 학교가 이제 그 부분에서 자사고나 이런 특목고들이고 여기 대치동에 있는 일반 학교들 중에서도 쓰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뭐가 필요하냐? 네, 컨설팅을 하는 거죠. 네, 한 달에 250 또는 한 달에 한 300 가까이를 주고. 네, 근데 절대 반대. 왜? 그러면 생기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머님? 비슷해져요. 그리고 생기부에 어머니 꼭 아셔야 될 건 교사들이 쓰는 은어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그 표현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생기부가 너무 아름답다고. 네, 생기부는 아름다우면 안 되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한 것들을 이게 딱 절도 있게 적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생기부에 딱 그 단어만 빠지면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양호함. 양호함이 어머님 미안 죄송한데요. 제일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있어요? 어머님 왜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양호함은 어머님 모든 거에 그냥 X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기부의 양호함은 못한다. 그러면 생기부에서 어머님 그 좀 잘한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들이 쓰는 표현은 네, 우리가 탁월함, 네, 빼어남, 네, 이런 경우지. 네, 그 부분에서 양호함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새 그거를 이제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양호함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이 수학 선생님들이 특히 애들이 실수를 하는 게 수학하고 과학 시간에 어머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본인은 그 해온 게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가 이쁘게 안 적히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특히 담임 선생님이 이 적는 이 추천서는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추천서에서 이거를 잘 안 써주는 경우에 어머님들이 고민스럽죠. 이거 어머님 재학 중인 담임 선생님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선생님이 얘를 본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2학년이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네, 그래서 애들 스스로들이 이 추천서에 대한 부분에 자각을 하고 내 학교 생활에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천서가 어머님 만약에 100점 만점 중에 얼마를 차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99점이야. 네. 요새 어머님 어저께도 그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또 떴던데 그 짧은 치마의 그 여학생 네, 선생님한테 막 뭐라고 귀한 집 자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귀한 집 자식 맞죠. 네, 근데 그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역전이 된 건 그 선생님 말이 맞는 게 촬영에서 선생님 약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요새 애들이 머리 사고 구조가 그렇다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 추천서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고 어머니 추천서는 특히 이 선생님들이 적극 추천이라는 이 표현을 갖다 누르게 되면 영재원이든 영재학교든 더 열립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약간 선생님들마다 좀 개념이 다르신데 선생님 그 어머님들이 그 보통 부탁하실 때 선생님 꼭 잘 써주세요.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그게 달라요 어머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잘 써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만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적극 추천이 열렸을 때 그게 어머님 저도 그 이제 교사를 했지만 써주고 이게 아니라 쓰기가 싫어요. 내용이 8개니까 추가적으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글이 정말 정성스럽게 써주는 선생님은 잘 써주거든요. 근데 정성스럽게 안 써주는 선생님들은 짧아요. 누가 그럴까요? 아니요, 젊은 선생님들. 네, 요새 그게 심해집니다. 저희가 제가 젊은 선생님들은 어머님 저희가 세대로 분류할 때 MZ 세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력해야 된다고요. 이게 말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잘 써주세요. 꼭 얘기를 해달라고요.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전에 있던 지금 40대에 있는 선생님들만 해도 벌써 애에 대한 이 격정이 들어가니까 4줄 5줄 들어가요. 네, 근데 이 젊은 선생님들은 딱 1줄 들어가요. 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머님이 그 울면서 가지고 온 추천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게 말이 되냐? 오늘 어쩔 수가 없네요. 네, 학교에서잖아요. 학교에서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1절 3년 졸업할 때까지 이 얘기에 대해서 절대 이런 반구의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유는 2년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대한 말을 갖다가 여기서 꼬리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 말 한마디만 잘 써주세요. 잘 해주세요. 잘 봐주세요. 딱 요 얘기만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 이제 한과형은 이게 다양성 면접이 있습니다. 구술평가, 토론평가, 면접평가, 실험 실습평가, 관찰평가가 있는데 그 한과형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 사각에 그 코치들, 심판들처럼 선생님들이 있어서 아이들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그 평가를 최종적으로 집계해가지고 합격생을 뽑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산출물 경험이 있는 친구들, 특히 그래서 영재원 출신자들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좀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가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원 가야 한과형을 가는 게 아니고요. 영재원에서 받은 그 생활 교육이 여기에 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서 다양성 면접을 갖다 접해도 당황하지 않고 잘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재원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재원에 대한 부분의 생활이 짧든 길든 간에 길면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유도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짧아도 1년이라도 보내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학원 10번, 100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학원에서 이거를 만들어줄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특유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유의 분위기를 갖다 본인이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어머님들은 1대1로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영재원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한과형이나 서과형이나 대전과형에서 영재원 출신자들에 대한 부분의 선호도가 높은 게 아니라 그 학교를 가는 아이들의 출신들이 대부분 영재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분위기적인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많다. 네. 자, 어머니 자기소개서 문항은 제가 나중에 이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공개를 해드릴 텐데 이 총 6개 문항인데요. 여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적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이 보통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갖다 하시는데 지원 동기니까 중요는 하죠. 근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어머니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이 진로입니다. 진로. 영재학교를 지원하는데 내 진로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수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로 설정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일 많이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진로 설정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은 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공학에 대한 뭐 과학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너지 공학이면 어느 쪽에 맞춰서 에너지 공학을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도록 그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자기소개서 또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 이제 본인이 그 가설하고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기초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연구를 더 하고 싶어하는 거. 그러니까 탐구 산출물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두 가지를 왜 보여드리냐? 어머님들 앞으로 적으실 자기소개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 문구가. 네, 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왜? 이 한과형의 입학 시스템을 만든 전재원이라는 친구가 아주 멋지게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어 놓고 가지고 이게 자기소개서를 입력을 시켰을 때 동일한 문장 구성이 30% 이상이 넘으면 탈락 처리됩니다. 그래서 30%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은 참고적으로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나를 소개하는데 가정 환경, 학교 지역 환경에 대한 부분을 기술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머님 뭐냐면 영재원 지원할 때 내 그 봉사활동이나 학교 생활에서 싫었던 점들을 갖다 적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한 부분이나 삶의 목표를 갖다 적어하는데 어떤 받은 영향. 근데 제일 이제 어머님들이 이거 적으시면서 이제 그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직업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직업은 어머님 다 배제시켜 주십시오. 할아버지 직업 안 됩니다. 네. 근데 진짜 많아서요, 어머님. 그거 지우는 데에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설득을 시켜야 돼요. 할아버지가 아주 어떤 의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배제입니다. 부모님의 받은 영향은 부모님이 어떠한 이제 그 성향 때문에 내가 그걸 본받은 건 괜찮은데요. 직업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라는 표현은 빼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3번 문항입니다. 네. 여기 어머님 이게 제일 어렵대요. 한과형 적을 때 이 내용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우냐? 저는 이 한과형의 자기소개서를 이제 볼 때 합격자 자기소개서 1200자는 보통 탐구 산출물 하나로 적기가 매우 힘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딱 결론부터 드리면 하나를 1200자로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계해서 3개를 갖다가 내가 확장해서 한 경우에는 그 3개를 확장한 부분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탐구 산출물 3개라고 했는데 3개를 다 적어야 된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서 한 개를 1200자 구체적으로 내가 한 것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이거 보이냐면 실제 지금 2학년 때 이 한과영에 입학한 친구의 자기소개서 일부를 그대로 발췌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 자기소개서의 언님 얘는 과학 산출물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 산출물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양쪽으로 적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성해 가지고 제출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이제 수학 분야에 대한 지속인데 요새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동안에 애들 그 트렌드를 갖다가 보면 환경 코딩 지구공학적인 부분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공학에는 지구 온난화도 들어가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들어가고 신소재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 좀 폭넓게 형성을 갖다가 하면 좋은데, 여기서 사실 코딩은 이 부분에 대한 이거 환경과 지구공학이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요, 정량 분석하기 위한 아두이노 장치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현재 적은 이 보고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든 보고서입니다. 네. 수준이나 이런 것들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봉사활동인데요. 멘토멘티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 한과형은 배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한과형이 저희 나라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영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영재는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이 배려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나라 우리가 영재지능교육법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원의 목적, 영재학교의 목적은요, 잡스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냐면 이 스티븐 잡스가 그 애플 회사를 만들어서 이 모든 걸 지금 하나로 다 바꿔놨잖아요. 그런 잡스 같은 인재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문화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전해라 영재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사회적 구성원에 대한 부분의 동참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에 대한 부분의 문화를 바꾸어서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인재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몰입형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 친구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는데, 요새 애들은요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외운 듯이 친구에 대한 이 부분의 배려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정말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 진행하는 배려는 뭐가 특징이냐면요, 일단 학생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지켜보고 있는 부분에서 얘가 어려워하는 거를 얘가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이 찾아가지고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도와줬는데, 그게 아니고 딱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을 지켜보고 거기서 얘가 도움을 줄 부분을 결정하더라고요. 이게 요새 애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어머님들이 아시게 되면 이게 주변에서 그냥 친구들 도와줄 때도 뭐가 좀 도움이 필요한지를 좀 먼저 좀 생각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이 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거 누군가를 도와주실 때 애들이 있는데 장소에도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좀 이렇게 바로 도와주지 마시고요, 그래도 좀 시간이 한 뭐 10초라도 좀 지켜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보신 다음에 아이한테 이런 게 필요하니까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어라고 멘트를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이 그 성향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항. 모든 거 다 됩니다. 6번 문항은 천하무적입니다. 글자 수 제한 없습니다. 2천자, 3천자를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상 기록에 대한 부분은 안 되고요. 그리고 올림피아드나 이런 데 명칭 써도 상관은 없지만 수상, 금상, 은상, 대상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를 한 부분으로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학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그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 못 적은 거 있잖아요. 그 못 적은 것들을 여기다 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6번 문항은 이 한과형의 가장 특징적인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
그래 글솜씨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애가 네 왜냐면 이건 6번은 어머니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애들이 글을 쓰는데 아직 익숙치 않아서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이 6번은 진짜 어려워요. 왜?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써라거든요. 추가로 언급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써라. 근데 애들 이거 쓰면 진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6번은 좀 틀을 잡아주시고 틀 잡아주실 때 여기 이 칸에 나눠주시면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해서 써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써보라고 하시면 애들이 한 200자씩 적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걸 적으시면 한 또 100자로 또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자기소개서 적을 때 팁을 드리면 500자를 적을 때 어머님 제일 좋은 건 1500자에서 이 살을 발라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애들이 글자 수를 200자를 적었는데 이거를 500자로 늘려야 되는 상황은 그거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하실 때 그렇게 꾸며내지 않으려면 애한테 주문을 하실 때 500자는 500자를 쓰라는 게 아니라 꼭 2배수나 3배수가 많은 1000자나 1500자를 갖다 쓰도록 여기는 600자니까 1200자에서 1800자를 쓰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하나 아실 거를 A4지에서 이 한글로 한 줄을 적잖아요. 그럼 이 글자 수가 54자에서 57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줄수로 세면 빠르게 세실 수 있어요. 그냥 50자씩 세면 딱딱딱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를 글자 수 세기 이렇게 구글에서 치시면요. 자기소개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무료이고요. 네, 그리고 유사도 검사까지 다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그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시면 띄어쓰기와 그 다음에 그 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삭제가 됐을 때 글자 수가 딱 맞게 떨어져요. 그래서 어머님들 글자 수 세고 있으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네이버에도 있긴 있는데 네이버보다는 훨씬 더 정확합니다. 네, 그 생기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사도 검사도 그 안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생활기록부입니다. 네, 합격한 애들하고 불합격한 애들의 생기부를 딱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냥 다른 거 말고. 이제 여기 이 위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상이 여러 개가 있어서 많죠. 그다음에 이제 과목 이제 상도 7개나 있고. 근데 요 부분의 기준은 이제 교과 우수상을 갖다가 받을 때 교과 우수상이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예술영재. 근데 보통 영재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에 대한 부분의 종합적인 평가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교과 우수상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옳고요. 적어도 이제 그 전체 4개 학기, 3개 학기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받는다면 적어도 한 7개 정도? 네, 과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님들은 이제 과목상을 갖다 받고 싶으시죠. 특히 수학하고 과학. 네, 별로 의미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수학, 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예술영재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이 교과 우수가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는 왜 적어놨냐면 어머니들 제일 궁금해하는 건 생기부에서 수상 실적들이거든요. 근데 그 수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얘가 뭐를 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합격한 친구들이 얘네들하고 다른 건 뭐가 있냐면 딱 구분 지어져요. 여기 학기별 성적 우수자거든요. 얘는 매 학기 성적이 좋아요. 네, 진짜 내신은 끝내주기 잘했어요. 얘가 98.9인가 그래요. 네, 종합 성적이. 네, 근데 과학표 1등, 근데 영어 말하기 장려, 네, 진로 설계 발표대회 우수. 즉 이과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부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사례고요. 이 친구 시험 잘 봤습니다. 네, 근데 시험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가 없냐면 산출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부분의 소양을 갖다가 자기소개서에 적어야 되는데 적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 영어 원서 말하기 대회를 그 이과형으로 이제 주제를 잡아서 발표한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썼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불합격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진짜 너무 그때 울었는데 KMO 은상, 네, 무료 은상, 화월 동상, 네,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적 자체가 어렵습니다. 교내 수상 실적 없고
과학 전람회 참여 경험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왜냐면 민사고 지원을 원래 시키려고 했는데 민사고 지원도 안 되는 이유가 민사고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연구 부분이.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아깝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B가 있어서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했던 친구 중에 B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합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도는 좀 다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올곧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K1나 무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내용적인 부분이 이과적인 성향으로 진로가 맞춰져서 이걸 해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 이 두 친구는 서로 남매입니다. 네, 한과영이 2학년 때 둘 다 진학을 했고 올해 빠르게 진학하는 거죠. 사실은 이 친구 둘은 1년 재수를 해도 같은 학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잘했고 얘네들이 이제 KMO나 이 무를 해서 진학을 했는데 얘는 동생이고요. 얘가 오빠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람회에 대한 부분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됐고 여기 전혀 뜬금없이 그 학교에서 한과영을 간 사례입니다. 왜냐면 한과영이 그 간 친구 중에 이 친구가 거기를 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유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거든요. 그 학교에서. 네, 근데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 2학년 때 준비해서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2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진학을 하고 여기 대치동에서 지금 이제 대학 가서 조교 활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새 대학생들은 학원 여기 근처에서 이제 조교 활동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본인이 하고 있어요.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보시면 어머님 무슨 느낌이 좀 드시나요? 일단은 수학하고 과학은 다 A를 맞춰야 되겠고. 네, 지금 이제 트렌드상 내신이 떨어지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중요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입이 내신 기조로 간다는 건 고등학교도 내신 기조로 간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조금 이제 트레이닝 시킨다고 하면 중학교 때 올라오기 전에 그 이런 비교과적인 부분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님들께 팁을 드리면 이 과학 전람회 같은 경우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으냐. 4학년 때부터 하면 좋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초등학교 6학년. 이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그 이제 서울시 예선에 가서 본선에 뽑히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까지 본선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서 내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상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본선은 최하 못 나와도 우수상입니다. 예, 근데 그 상을 어디서 받냐면 학교에서 받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어머님 그거에 대한 그 가점이 있어요. 누가 가점을 받냐고요? 선생님이요. 인사고과 점수 가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고과 점수 가점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하고 밀착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좋겠죠. 전국대회 가면 전국대 그 이제 그 대전에 내려갈 때 일단 선생님도 이게 포상금이 나와요. 그 가점 30점 나옵니다. 그럼 교감 진급하시는데 네, 엄청 빠른 속도로 진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왜 30점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30점 2번이면 네, 교장 승진까지가 직행입니다. 이거를 저도 몰랐는데 그걸로 교장 선생님이 되신 분이 네, 항상 과학 전람회 오셔서 이 설명을 하신다고 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근데 이 인사고과 점수는 맞아요. 네,